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확실히 10월은 업토버가 되려고 하나 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아주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1000달러까지 훌쩍 넘어버리면서 이제 다음 저항선인 5만 2000달러에서 5만 5000달러 구간 도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2000달러를 넘기면 매수세가 파도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런 전문가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단기적인 동력을 꽤 받게 된 것은 의외로 미국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이 한몫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처럼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시장에 의미 있는 시그널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 토큰 발행에 대해서 일정 기간 증권법 규제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 법안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신호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국의 분위기는 중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XRP 홀더들의 소송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이를 놓고 리플 측 변호인이 XRP 커뮤니티의 거대한 승리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홀더들을 추켜 세웠습니다. 특히 리플은 소송이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중동 지역 최대 은행과 국제 송금 업무 제휴를 맺으면서 또 한 번 기술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 전해졌고 시장은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슈들 중심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참고하시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만 1000달러까지 단번에 돌파해내면서 황소 세력의 상승 동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방향 1차 저항선으로는 5만 2000달러에서 5만 5000달러가 지목되고 있는데, 과연 이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오른 68을 기록하면서 탐욕 상태가 강화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매수세에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모처럼 43%를 넘기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미넌스가 확 치고 올라간 뒤에 비트코인이 횡보 양상을 보일 때 알트 불장이 올 것이라는 점, 그 가능성, 이 전략 카드 가운데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의 RSI가 아직 과매수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은 단기 매수자들이 상방향 저항선까지 계속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레벨을 분명하게 돌파할 경우에 사상 최고가인 6만 달러 이상을 향한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 주간 차트 모멘텀 둔화를 고려할 때 올타임 하이 도달에 앞서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월 5일에 한 달 만에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말을 열었는데, 비트코인의 10월 랠리를 기대하는 업토버,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원다의 애널리스트인 에드워드 모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5만 2000달러를 넘기면 또 한 번 기술적인 매수세가 파도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에드워드 모야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심리적인 레벨을 넘길 때마다 늘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주에도 비슷한 경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인 5만 달러를 뚫은 것이 그만큼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의미를 더 붙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인투더블록의 리서치 헤드 루카스 오투무로는 비트코인의 5만 달러 돌파는 강세장 복귀를 확인한 것이다. 5만 6천 달러까지 의미 있는 저항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과거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은 5만 달러 주변 또는 최근 고점까지 상승한 뒤에
계속 반등하기 전에 49,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면서 전고 돌파 이전에 한 차례 조정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51,000달러를 뚫어낸 것에는 미국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도 한몫을 했다라는 평입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10월 5일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중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초점은 암호화폐 업계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돈 세탁 방지, 세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규제 접근 방식은 중국과는 매우 다르다. 어떤 형태의 금지 조치도 의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겐슬러 위원장은 이런 발언과 함께 모호성이 짙은 발언도 함께 내놓아서 평소처럼 엑스맨다운 모습도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유가증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토큰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겠지만 나는 증권법이 상당히 명확하다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암호화폐는 투자수단이다. 이들은 실제 통화가 아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증권법 범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투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 은과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모호성 컴피티션이 존재한다면 여기서 1등 단연 게리 겐슬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의회의 역할을 언급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미국 하원이 디지털 토큰 발행과 관련해 증권법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세이프 하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아기가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적응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겠다 이런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포용하는 입법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패트릭 맥켄리 의원은 디지털 토큰의 명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 법안은 1933년 증권법을 수정해서 토큰 개발팀이 3년 동안 네트워크 탈중앙화를 조건으로 증권 상품 등록 없이 토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토큰 발행자가 소스 코드, 개발 계획, ICO에서 발행할 토큰 수, 총 발행 토큰 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을 세이프 하버 적용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SEC에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SEC가 자꾸 뻘짓을 하니까 이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타이밍에 법원이 XRP 홀더들의 제한적인 소송 참여 이걸 허용하면서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서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XRP 커뮤니티의 거대한 승리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법정 조언자로 증언하게 될 XRP 홀더들의 이익은 XRP 커뮤니티의 이익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XRP 홀더들을 중심으로 한 XRP 커뮤니티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했고 이걸 이슈화시키면서 리플 측의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플은 리플대로 또 한 건을 해냈습니다. 리플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융기관 카타르 국립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리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리플과 카타르 국립은행은 카타르 국립은행 파이낸스 뱅크를 통해서 리플의 금융 네트워크 기술인 리플넷을 시범 운영한 뒤에 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타르 국립은행은 카타르 투자청이 대주주인데 이 은행은 자회사와 관계사를 통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세계 대륙 31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만 28,000명이 넘고 보유 ATM 네트워크는 4,60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선정된 은행이 리플의 기술력을 통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리플의 기술력과 확장성은 또 한 번, 또다시 이렇게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10월 27일 이때를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알테어 비콘 체인 업그레이드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콘 체인은 이더리움 2.0의 메인넷으로 이번 알테어 업그레이드는 비콘 체인의 첫 하드포크입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콘 체인 검증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트랜잭션을 검증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정확도를 더 높이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점은 우리 시간으로 10월 27일 19시 56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테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2.0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발 더 진척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더리움의 시세 상승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 그레이스케일이 부쩍 에이다 카르다노를 띄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카르다노가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등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경쟁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카르다노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 뚜렷하게 성장했지만 마켓은 정작 플랫폼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카르다노 네트워크는 지난 12개월 동안 1조 6천억 달러 넘는 온체인 트랜잭션을 처리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같은 기간 3조 1천억 달러, 이더리움이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트랜잭션을 처리한 것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성장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월간 활성 유저 수가 380만 명으로 이걸 시총으로 나눈 뒤에 사용자당 시장 가치를 산출해보면 카르다노는 한 명당 약 3만 달러로 이더리움의 5만 5천 달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걸 따져보면 카르다노 가격이 이더리움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 이런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듣기만 해도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설레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 명단이 공개됐는데 여기에 암호화폐 억만장자 6명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순자산 225억 달러로 나타났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115억 달러, 리플의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60억 달러, 사진에서 보이는 제미니 공동 창업자인 윙클보스 형제가 각각 43억 달러, 또 스텔라의 창업자 제드 맥켈럽이 3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포브스는 암호화폐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당 분야의 억만장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 변동성이 이 창업자들의 운명을 극적으로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장이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면서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디 10월 한 달 말 그대로 억토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또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